한때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젊은 청년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서연이었고요. 서연은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치고 삶이 목적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친구의 권유로 이 시골 마을에 오게 되었어요. 직접 농사를 지으며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시작하였죠. 처음에는 도시에서 느낀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움을 느꼈죠. 서연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닭들을 먹이고 채소를 심고 작은 집 주변을 청소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 불안감은 급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죠. 어느 날 서연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다는 노인 할아버지 재현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재현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어요. 할아버지 재현은 서연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너는 아타락시아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니? 서연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할아버지. 그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재현은 미소를 띄우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에피쿠로스의 철학에서 아타락시아라는 개념이 있어. 그것은 마음의 평정심, 즉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에피쿠로스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피해야 한다고 했어. 그러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니? 서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느끼는 이 불안과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서연은 몇 주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매일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음이 왔죠. 서연은 불안을 느끼는 이유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또한 할아버지 재현이 말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타락시아를 추구하기로 했어요. 서연은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서연은 마을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지배되지 않았죠. 대신 그는 매일매일의 작은 기쁨과 실질적인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연 속에서의 일상에서 평온함을 찾았고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서연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아타락시아를 깨닫고 할아버지 재현이 말한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되었답니다. 서연의 이야기처럼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타락시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한때 나는 스피노자의 신자연 일치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고민하던 중이었다. 이 이론은 단지 철학자들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철학적 개념을 더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조금 특이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한 마을에 매일매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숲길을 산책하고 강가에서 물소리를 듣고 들판에서 꽃의 향기를 맡는 것을 즐기는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스피아노였다. 스피아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큰 축제가 열렸다. 스피아노는 마을 회관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스피아노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마을 주변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는 지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모여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별들이 말하더군요. 스피아노,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연의 깊은 비밀을 설명해줄게. 마을 사람들은 스피아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별들이 저에게 말하길, 우리는 여러 우주의 거대한 무대에서 우리 스스로 역할을 맡고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큰 실체로 연결되어 있단다. 이 실체를 너희 사람들은 신이라고도 부르고 자연이라고도 부르지.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해. 스피아노는 확신에 차서 말을 이었다. 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기도 하고 자연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실체일 뿐이야. 이 실체는 모든 것의 근원이자 존재 그 자체이지. 그러니 너희는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연 속에서 신을 찾으며 자연을 경외하라.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에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신과 자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스피아노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숲강, 들판에 묻은 존재는 바로 신 그 자체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신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자연을 더욱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 안에서 신의 진정한 존재를 느껴보도록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스피아노의 말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자연을 단순히 풍경으로만 보지 않고 신의 일부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스피아노는 스피노자의 신자연일치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신과 자연의 깊은 연관성을 전해주었고, 그들은 오늘도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찾아가는 일을 즐기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친구들에게 스피노자가 말한 신자연 일치론을 더 쉽게 이해시키려 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자연 속에서 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더해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 여름날, 작은 마을에 로크로드 카페라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카페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로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이벤트와 테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특히 이 카페의 주인, 존이라고 불리는 이태한 남자는 매주 철학이 방을 열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철학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존은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백지설이었죠.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들었던 어떤 놀라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의 고향에서 일어난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존은 철학의 밤이 되자 주민들을 카페의 작은 무대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와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존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모두 들어보았을 법한 백지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빈섭한, 즉 백지 상태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든 지식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얻게 됩니다. 이 주제를 증명하는 한 가지 놀라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작은 고향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든 청중의 눈동자가 존을 향했고,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쟁이로 유명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과거에 전혀 관련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가 점을 봐주는 능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가 한 청년에게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 청년은 마을 밖 대도시에서 요리사로 일하던 젊은 파울로라는 청년이었죠. 엘리자베스는 그를 불러세웠고 팔목을 잡으며 너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울로는 어리둥절했지만 엘리자베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너는 어릴 적 항상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했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당장 요리를 배워야 했었지라고 말했습니다. 파울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자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의 꿈을 알 수 있었을까? 결국 파울로는 친구들과 엘리자베스를 테스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존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이야기로 빠져들고 있었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마을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과거를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부인했고,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옛날 자료를 뒤져본 마을의 한 노인이 발견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기억 상실을 겪게 되었지만 그 후로 모든 사물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죠. 그녀는 사람들의 미묘한 표정, 행동 그리고 말투에서 다가올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과 직관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측 능력은 오로지 경험과 관찰에서 온 것이었고, 이는 결국 존 로크의 백지설이 증명된 셈이었죠. 엘리자베스 또한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였지만 경험을 통해 그녀만의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존은 이야기를 마치며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엘리자베스와 같은 특별한 능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로크로드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나누고 철학을 즐기는 특별한 공간으로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친구들이었습니다. 놀이공원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가로등 아래에서 하루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공유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사건은 알랭 바디우가 설명한 사건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다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오래되고 고목이었지만 그 밑에서 우리는 상상 속의 무수한 모험을 떠날 수 있었어요. 나무는 늘 거기 있어서 변하지 않는 안정감과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고목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나무는 두동강이 나면서 우리 모두의 중심을 잃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슬펐고 황망했으며 그 나무가 없어진 자리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무가 쓰러진 터에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비같이 쓸쓸하게 지나가는 대화였지만 차츰차츰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 새로운 나무를 심자고 했고, 다른 이는 작은 공원을 꾸며보자는 의견을 냈죠. 그런데 그중 한 명, 항상 돌발적인 아이디어로 우리를 놀라게 했던 민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는 이터의 철학의 정원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곳에서 매주 우리가 모여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사고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다들 그저 민수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민수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는 나무가 있던 자리를 헛되이 두기보다 그 자리를 통해 새로운 진리가 태어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바디우가 말한 사건이 개념을 실천에 옮기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람이 하나 둘씩 민수의 제안에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실행에 옮겼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을 나눠 읽고 이어서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철학, 과학, 예술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 놀라운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들이 우리 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이라는 큰 고목을 손수 키워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정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죠. 결국 그 정원은 작은 동네 모임에서 시작되어 지역의 문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디우의 사건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네에 나무가 쓰러지는 사건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었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새로운 진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디우의 사건 이론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간이 흘러 우리는 그 정원의 일원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겪었던 사건은 평생토록 우리의 내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또 다른 사건이 되어 새로운 진리를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